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때 가장 먼저 변화해야 할 부분은 사실 부모 자신의 태도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 말도 없이 지나치거나 부모가 전하는 말에 대해 반응이 시원치 않을 때 많은 분들이 이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분노하거나 서운해하곤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녀가 부모를 무시한다는 판단 자체가 너무 성급하거나 한쪽 관점에서만 이루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도 먼저 내가 아이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혹시 지시하고 명령하는 방식으로 의 의견만을 강요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을 머릿속에 두며 오늘은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만약 더 이상 기존의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부모가 바꿔야 할 태도와 대화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명언 한 구절을 함께 나누며 이 명언이 우리 일상과 현대사회에 중요한 지침이 되는지, 또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예시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삶의 한 축입니다. 특히 자녀가 어느 순간부터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 부모는 심리적인 좌절이나 분노 혹은 큰 허탈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자녀와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거나 아예 단절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 가지 지혜가 떠오릅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오래된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이 말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뜻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아이는 단순히 가정 안에서만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태도, 가족의 분위기, 주변 인물들의 격려, 지역사회의 가치관, 학교의 환경, 그리고 미디어와 인터넷까지 다양한 마을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영향들 속에서 형성된 태도와 생각, 감정이 부모의 말에 대한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그것은 단지 아이의 태도 문제라기보다는 그 아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조건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으로 부모가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아이가 무시하거나 반응이 없다는 것은 때로는 아이가 이미 부모가 전하는 말에 익숙해져 버려서 더 이상 특별한 감정이나 동기부여를 느끼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숙제했니? 빨리 해라. 밥 먹어라. 치우지 않으면 혼난다. 와 같은 계속되는 명령형 화법은 처음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에게는 큰 울림이 없게 됩니다. 특히 사춘기 무렵의 자녀는 왜 내가 해야 하는지, 왜 그것이 옳은지에 대한 동의나 이해 없이 반복되는 지시를 받으면 점점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이때 부모가 먼저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이의 관점에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자녀에게 단순히 부모가 말하니까 들어라가 아니라 왜 이런 행동이 내 삶이나 내 목표, 그리고 내 행복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탐색해 볼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나 역시 존중받고 있고 나의 생각과 감정이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비로소 마음을 열고 부모의 말을 진정으로 듣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명언은 심리학자 칼 로저스, 카얼 라저즈의 한 구절입니다. 로저스는 공감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그 마음의 여정에 함께 동행하려는 겸손함을 필요로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실제 로저스의 저작에서는 정확히 이런 표현이 아닐 수 있지만 로저스가 주장한 공감적 이해의 핵심 정신을 요약해보면 이러한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시사하는 바는 자녀가 부모를 무시한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혹은 자녀가 나의 이야기나 충고를 전혀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부모가 먼저 자녀의 내면, 세계와 감정을 깊이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본능적으로 내가 존중받고 있다, 내 생각을 부모가 들어주려 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비로소 부모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말로 표현하지 않을 수 있어도 부모가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그저 통제하고 명령하려고만 하는지 매우 예민하게 감지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자녀가 무시한다는 상황을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자녀가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지친 상태인지를 알아차려줬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부모의 명령만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같은 바람이 무시라는 형태로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부모로서 자녀가 하는 작은 말이나 행동에 담긴 진짜 목소리를 놓치지 않으려면 먼저 공감적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로저스의 명언이 일깨워주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태도를 갖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 역시 바쁘고 지친 삶을 살다 보면 자녀를 향해 여유 있게 공감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야말로 자녀가 부모 말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바꿔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에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크게 5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녀가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때 부모가 먼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가 바꿔야 할 태도와 자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감과 존중의 대화를 실제로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팁들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과제나 실습을 통해 변화가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얻을 수 있는 장기적인 이점과 삶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편 오늘 이야기가 단지 이론적인 측면에 그치지 않도록 중간중간 실제 사례나 일화들을 곁들이고자 합니다. 또한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스스로 해보실 수 있는 질문과 과제도 제시해드릴 테니 함께 참여해보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5가지 내용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자녀가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때 부모가 먼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흔히 우리는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느낄 때 이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거나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아이가 부모의 말을 흘려듣거나 반응이 없을 때에는 그 뒤에 무언가 의미 있는 이유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무의식적으로 뱉어낸 말이나 태도에 상처받았을 수도 있고 반복되는 명령조로부터 이미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녀가 스스로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부모가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반응이 없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부모인 내가 어떤 식으로 아이에게 말을 걸고 있는가, 내가 평소에 아이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주고 있는가,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가르치려 드는 태도를 보였는가 등입니다. 이 지점에서 로저스의 공감적 이해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무시한다는 것이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이미 단절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녀가 감정적으로 멀어지고 있다는 사인으로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부모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아이에게 내 말을 듣지 않느냐고만 묻는다면 그 간극은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는 지금의 상황은 내가 그 아이의 관점이나 감정을 놓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구나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쩌면 내가 아이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태도를 바꾼다는 것은 단지 아이에게 더 많이 참아주고 더 많이 들어주는 수동적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게 자녀와 관계 맺으려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기점검과 태도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단순히 아이가 잘못됐다, 더 엄하게 해야겠다, 더 강하게 혼내야겠어라고만 한다면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 스스로 먼저 돌아보고 대화 방식을 재검토하는 자세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2번째 단계인 부모가 바꿔야 할 태도와 자세가 선명해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2번째 단계, 즉 부모가 바꿔야 할 태도와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째로는 부모가 바꿔야 할 태도와 자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부모의 말을 무시하는 듯 보이거나
전혀 대꾸를 하지 않는 상황은 사실 그동안의 의사소통 패턴이 너무 일방적이었거나 혹은 이미 자녀의 내면에서 지칠 대로 지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야단치기나 강제하기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원하는 반응을 끌어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방법은 자녀가 더욱 마음을 닫고 부모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부모가 가장 먼저 시도해야 할 태도 변화는 자녀를 통제나 지시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말은 쉬워 보이지만 실제 상황에서 구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너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니? 라고 묻는 순간 그 질문 안에는 이미 내 말은 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 입장에서는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요구나 지시로 느껴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는 먼저 자녀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습관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 생각은 어떠니? 이 일에 대해 내가 원하는 방식이나 아이디어가 있니? 라는 식으로 질문을 통해 자녀의 관점이나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단지 형식적인 행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로 자녀가 말할 때 경청해야 합니다. 즉, 자녀가 답변을 할 때 부모는 휴대전화나 다른 일을 하느라 딴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반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녀에게 나는 부모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심어주면 그 순간부터 자녀는 부모와의 대화에 조금씩 더 열린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부모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것과 무조건 아이의 뜻대로만 해주는 것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감과 존중은 아이가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부모로서 지켜야 할 가정의 규칙이나 사회적 가치관, 그리고 안전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부모에게 있습니다. 즉,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가족이 지키기로 한 규칙이니 함께 노력해보자. 라는 식으로 공감과 한계 설정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 변화를 뒷받침해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감정 표현의 방법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녀가 무슨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라며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비난조로 말하게 되는데 이는 자녀를 더욱 방어적으로 만들 뿐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나는 지금 내가 답변을 해주지 않으니 섭섭하고 속상해. 그런데 그 이유를 내 입으로 직접 듣고 싶어. 라는 식으로 진솔하게 표현하면 자녀는 부모님도 지금 감정이 있구나. 그리고 나의 대답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기법은 아이메시지, 나 전달법이라고도 불리는데 타인을 비난하기보다는 나의 감정을 먼저 전달하고 그 다음의 상황을 함께 개선해보자는 제안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부모가 스스로의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자녀에게 조롱이나 비난 대신 함께 해결해보자라는 제스처를 취할 때 자녀도 마음을 좀 더 열고 대화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가 말을 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피하려고 할 때 부모가 너무 성급하게 왜 대답을 안 해? 말 안 하면 큰일 난다. 처럼 겁을 주거나 더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침묵의 시간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마음을 정리할 시간과 공간을 갖도록 허용해주면 그 사이에 자녀도 부모의 태도가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내게 말할 기회를 주고 내 생각을 정리하도록 기다려주는구나 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자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대화에 응하게 될 여지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감적 태도, 존중의 마음, 그리고 여유 있는 기다림을 통해 자녀가 말하기 시작했을 때 부모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자주 경험하게 되면 자녀는 부모도 나를 이해하려고 하고 나에게 발언권을 주려고 하며 함께 무언가를 해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자녀가 부모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대화 자체에 참여하려는 의지는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무시해서 소통으로 나아가는 결정적 전환점입니다. 나아가 부모가 바꿔야 할 태도 중에는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전문가처럼 굴거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자녀에게 대화가 통하지 않는 권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모가 사실 나도 이런 부분에서는 처음 시도해보는 거라 조금 서툴 수도 있다. 하지만 너와 함께 노력해보고 싶다. 라고 솔직히 말할 수 있다면 자녀는 부모를 공감할 수 있는 인간적인 존재로 바라보게 되며 그 지점에서부터 새로운 신뢰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자녀가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기초가 됩니다. 이런 태도의 변화가 쉽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스스로 생각을 바꿔나가는 모습을 자녀가 꾸준히 본다면 우리 부모님도 정말 많이 노력하시는구나, 예전과 좀 다르네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먼저 사과를 하거나 과거의 실수나 오해를 인정하는 모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에게 너무 명령만 한 것 같아. 미안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자녀에게 더 이상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부모의 권위가 떨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한 권위를 되찾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가 조금씩 회복되고 대화가 다시 시작되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내용인 공감과 존중의 대화를 실제로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팁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볼 차례입니다. 다만 이 앞 단계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태도 변화란 말 한마디 톤을 바꾸는 것 이상의 깊은 자기 성찰과 자기 조절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먼저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지배하는 방식으로 표출하지 않고 진솔하지만 상대를 배려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시간이 걸리고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자녀가 더 이상 부모의 말에 귀를 막아버리는 사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과정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제 이러한 태도 변화를 바탕으로 우리가 실제 대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감과 존중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시라는 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실용적인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감과 존중의 대화를 실제로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팁들을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단계는 앞서 강조했던 부모의 태도 변화가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에서 실제로 자녀와 마주 앉아 대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실천적 기법을 다룹니다. 첫 번째 팁은 적극적 경청, 액티브 리서닝을 의식적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머릿속에서 반박할 말을 준비하거나 혹은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느라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극적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듣고 그 말에 담긴 감정과 의도를 파악하며 필요하다면 적절한 질문이나 반응을 통해 상대방이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나가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요즘 학교 생활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라고 털어놓으면 부모는 어떤 점이 특히 힘들었니?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녀가 스스로 감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따라가 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어쩐지 거리가 느껴져서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 너는 친구들과 좀 더 가깝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큰데 지금은 조금 소외감을 느끼고 있구나. 그럴 때 정말 많이 속상하겠다. 라는 식으로 자녀가 느끼는 감정을 재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정확히 짚어주고 그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자녀는 부모가 나를 공감해주고 있구나라는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그 결과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자녀는 더 깊은 이야기를 부모와 나누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팁은 비언어적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기입니다. 말로는 그래, 내 이야기를 듣고 있어 라고 하면서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해 있거나 팔짱을 낀 채 딱딱한 자세로 앉아 있으면 자녀는 부모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와 대화할 때는 눈맞춤, 고개 끄덕임, 적절한 표정 변화, 그리고 열린 자세, 팔짱을 끼지 않거나 몸을 자녀 쪽으로 향하는 등로 자녀에게 나는 지금 너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사인을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비언어적 요소가 제대로 갖추어져야 자녀가 진정으로 환영받고 있다고 느끼며 대화를 계속할 동기를 얻습니다. 세 번째 팁은 판단이나 충고를 서두르지 않고 자녀의 경험을 먼저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때로는 자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혹은 경험상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문제를 꺼내자마자 그건 이렇게 해보면 돼 라며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급히 시도하는 것은 자녀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충분히 표출하기 전에 대화를 중단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우선은 그렇구나, 내가 정말 힘들었겠네, 이런 상황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상상이 간다 라고 공감과 지지를 표현한 뒤 혹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생각해 본 적 있니? 라고 물어보거나 함께 아이디어를 내볼까? 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먼저 자녀가 자신의 생각을 펼쳐보게 하고 필요하다면 그 생각을 보완하거나 도움을 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팁은 갈등 상황에서 말을 선택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자녀가 강하게 반발하거나 이미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라면 부모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순간에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잠시 멈추고 지금은 감정이 많이 올라온 것 같구나, 잠시 쉬면서 서로 정리할 시간을 가져보자 라고 제안하거나 가볍게 산책을 권해보는 등 물리적으로라도 말싸움이 이어지지 않도록 중단시키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그냥 대화를 피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휴식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팁은 감사를 표현하고 작은 변화나 노력도 인지해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잘했을 때나 혹은 조금이라도 진전된 태도를 보여줬을 때 부모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내가 오늘 이렇게 시도해보려고 한 걸 보니까 정말 기쁘다, 혹은 내가 예전에 비해 많이 성장한 것 같아서 뿌듯하다 라는 식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동기가 강화됩니다. 자녀도 외회가 아니죠. 무시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하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즉시 그것을 인지하고 칭찬하거나 감사의 말을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과도한 칭찬이나 거짓된 칭찬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진정으로 느낀 만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대화 팁들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자녀가 부모의 말을 무시한다고 느껴지는 상황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한 번의 대화나 단기간의 노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꾸준한 실천과 반복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가 처음에는 부모의 이런 변화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친절해졌지? 뭔가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식으로 자녀가 부모의 태도 변화를 제대로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부모가 일관성 있게 공감과 존중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자녀가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여는 과정을 기다려줘야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완벽하게 공감적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부모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날에는 다시 예전처럼 짜증을 내거나 명령조로 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실수가 생긴다면 그 순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오늘 내가 많이 피곤해서 예민했나 봐, 미안하다 라는 식으로 사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의 솔직한 인정과 사과는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 팁들을 통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조금씩 신뢰의 다리가 놓이기 시작하면 자녀가 부모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따르지는 않더라도 더 이상 무시하지는 않게 됩니다. 적어도 부모의 말을 듣고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이야기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상당히 큰 진전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완전히 마음을 닫고 나가는 상황보다는 들어볼게, 그런데 내 의견도 말해도 될까? 라는 태도가 형성되는 쪽이 훨씬 더 생산적인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를 실제로 관찰할 수 있게 되면 부모는 자신이 노력한 보람을 느끼고 더 열정적으로 공감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녀 역시 부모와 나 둘 다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을 얻으며 앞으로의 갈등 상황에서도
대화로 풀어갈 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 단계인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과제나 실습을 살펴봄으로써 앞서 이야기한 태도와 대화 기법을 실제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과제들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시도가 모이고 쌓여서 자녀가 부모를 더 이상 무시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화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과제나 실습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론을 넘어 실제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다루기 때문에 조금 더 실질적인 예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습은 감사와 감정일기 쓰기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자신의 일상에서 감사할 만한 일이나 그날 경험한 감정을 기록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오늘은 아이가 스스로 책상을 정리해줘서 고마웠다. 평소에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에게 고맙다고 말해줘야겠다. 라는 식으로 적어볼 수 있고, 자녀는 오늘 학교에서 조금 힘들었지만 친구가 나를 도와줘서 기뻤다. 그때 내 마음이 정말 따뜻했다. 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뒤 하루나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서로의 일기를 교환하거나 함께 읽어보면서 아, 너는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고맙구나 라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부모와 자녀는 서로의 감정 상태와 감사의 포인트를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습은 함께 목표 세우기와 점검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떤 성취 목표나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싶어 한다면 부모와 함께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매주 혹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그 진척도를 함께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일방적으로 목표를 정해주지 않고 자녀가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도 이것밖에 못했어 라고 비난하기보다는 여기까지 해낸 것도 충분히 잘했구나. 혹시 더 필요한 지원이나 방법이 있을까?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가 부모는 내 실패나 부족함을 지적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 실습은 격주 혹은 월간으로 함께 하고 싶은 활동 계획하기입니다. 예컨대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족이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자연을 산책하거나 간단한 봉사활동에 참여해보는 식으로 부모와 자녀가 공동의 체험을 쌓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계획할 때도 부모가 독단적으로 일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떤 걸 해보고 싶니? 라고 물어보고 자녀가 직접 일정을 찾거나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자녀는 내 의견을 존중해주는구나 라고 느끼고 그 결과 함께하는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네 번째 실습은 가족 회의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모두 모여 이번 주 혹은 이번 달 동안 있었던 어려움, 갈등, 즐거웠던 일들을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혹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지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회의의 핵심은 아이와 부모 모두가 동등한 발언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의견도 존중하고 서로가 공감하고 협력하여 결론을 만들어내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집안에서 누가 설거지를 맡을지 고민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고 자녀가 의견을 내놓으면 그 의견도 괜찮아 보이는데 혹시 다른 대안이 있을까? 라는 식으로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녀는 집안의 한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동시에 자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실습은 주간 혹은 월간 목표에 대해 작은 보상과 피드백 주고받기입니다. 앞서 말한 함께 목표 세우기와 점검하기의 연장선에서 가족 내에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보상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약속한 시간에 맞추어 공부를 끝냈다면 부모가 작은 칭찬 메모나 즐거운 체험, 함께 간식 만들기, 원하는 장소 방문 등을 선물해주는 식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보상들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다만 이때도 보상이 단순히 물질적인 선물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되고 함께 경험을 쌓거나
정서적 지지를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이번 주에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으니 이번 주말에는 너가 가고 싶어 하던 곳으로 가족이 다 같이 가볼까? 처럼 함께 보내는 시간과 관심을 늘리는 식의 보상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실습 과정을 통해 부모와 자녀는 함께 무언가를 해낸다는 유대감을 쌓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게 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부모와 나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라는 심리적 거리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상적인 활동과 과제를 공유하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며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그 거리감은 점차 줄어들고 자녀에게도 부모와 함께하는 것이 의외로 즐겁고 의미 있다는 인식이 생겨납니다. 물론 이 실습들도 부모가 처음부터 과도한 기대를 걸고 시작하기보다는 작은 변화부터 차근차근 시도해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실습을 다 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한두 가지만 선택해서 시도해보고 자녀가 흥미를 느끼는 방식을 찾았을 때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실습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자녀가 참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가 너무 실망하거나 왜 안 해? 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이 부분은 내가 좀 불편한가 보구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즐겁게 할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 볼까? 라는 식으로 여전히 공감과 대화의 태도를 놓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과제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쌓게 된다면 단순히 자녀가 부모 말을 듣냐, 안 듣냐라는 차원을 넘어 서로의 관계 자체가 건강하고 탄탄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도 자신이 무시당한다거나 강압적으로 통제당한다는 느낌에서 벗어나 부모가 자신의 존재를 진정으로 인정해주고 배려해준다는 안도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가 굳이 부모를 무시할 이유도 무시하고 싶은 동기도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실천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단계인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얻을 수 있는 장기적인 이점과 삶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왜 이런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좀 더 큰 그림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번째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얻을 수 있는 장기적인 이점과 삶의 변화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공감과 존중, 그리고 소통을 통한 관계 개선은 단지 자녀가 더 이상 부모를 무시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훨씬 더 풍요로운 정서적 안정감과 성장의 기회를 안겨주며 나아가 가족 전체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장기적 이점은 자녀의 자기주도성과 자신감이 길러진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자녀는 그 지시에 맞춰 살아가던 패턴에서 벗어나 자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자녀는 처음에는 조금 당황하거나 미숙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구나라는 자아 효능감을 갖게 됩니다. 이는 자녀가 학업뿐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돕는 밑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주도성은 부모가 나를 신뢰하고 있다는 느낌을 통해 더욱 탄탄해집니다. 두 번째 장기적 이점은 부모 자신도 더 성숙한 의사소통 능력과 감정 조절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감, 경청, 존중, 자기감정 표현, 아이메시지와 같은 기법들을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이러한 태도를 활용하게 됩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 또 배우자나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서도 더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아이를 교육하려고 시작했던 태도 변화가 결과적으로 부모의 전반적인 삶의 질까지 개선하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장기적 이점은 가족 전체의 유대와 지지가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란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한 집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안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가족의 행복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공감과 존중, 그리고 대화 기술을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경험이 쌓이면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비난하는 대신 어떻게 같이 해결할까? 라는 관점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반복될수록 가족 간의 신뢰는 점점 커지며 자녀가 부모를 필요로 할 때 망설이지 않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개방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네 번째 장기적 이점은 미래 세대를 위한 긍정적인 모델링입니다. 자녀가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자신이 부모에게 받았던 대화법과 태도를 자연스럽게 재현하게 됩니다. 즉, 지금 우리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공감과 존중, 그리고 건강한 의사소통은 자녀가 훗날 자기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어줄 수 있는 살아있는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노력은 매우 값지고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다섯 번째 장기적 이점으로 자녀와 부모가 서로를 평생의 동반자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다르지만 대화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문화를 구축해 나가면 자녀가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부모를 자신의 인생에서 소중한 조언자이자 든든한 버팀목으로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자녀가 결혼이나 진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도 부모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부모 역시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지지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겠죠. 그렇다면 여기까지 듣고 나서 실제로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핵심 요점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녀가 부모를 무시한다는 상황을 단순히 버릇없다고 치부하기보다는 그 뒤에 숨어있는 자녀의 감정이나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 패턴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부모는 먼저 자기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며 자녀를 통제의 대상으로가 아닌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키워야 합니다. 셋째, 적극적 경청과 공감적 이해, 비난보다는 아이메시지를 활용한 정직한 감정 표현 등 실질적인 대화 기법을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넷째,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과제나 실습을 통해 실제 생활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유대감을 쌓고 협력하는 경험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다섯째, 장기적으로는 이런 노력들이 자녀의 자기주도성, 부모의 성숙, 가족의 유대 강화, 미래 세대에 대한 긍정적 모델링, 그리고 평생 동안 유지될 수 있는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정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볼 하나의 질문과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느낄 때 과연 내 태도와 관점은 어떠했는가? 혹시 일방적인 요구나 지시, 혹은 자녀를 존중하지 않는 숨은 습관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해 진솔하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제로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자녀와의 대화에서 공감적으로 들어주기와 아이메시지 표현을 적어도 3번 이상 시도해보고 그때 자녀가 보이는 반응이나 내 감정의 변화를 간단히 메모해보자라는 실습을 제안드립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분명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전체를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는 상황은 사실 그 안에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대개 부모가 먼저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순간이 내가 아이와 어떻게 소통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를 재정비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감, 존중, 그리고 진솔한 대화를 통한 소통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자녀는 부모를 더 이상 무시할 필요가 없게 되고 오히려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정감과 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신뢰와 긍정적인 분위기는 자녀가 성장해 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큰 자산이 될 것이며 부모로서도 훨씬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양육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녀가 때로 반항하거나 잠시 마음의 문을 닫을지라도 부모가 꾸준히 공감하고 기다려주며 존중해준다면 결국에는 마음이 통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 순간이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던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와주는 파트너로 변화하는 소중한 전환점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의 큰 흐름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실천하신다면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는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나아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부모와 자녀, 가족 관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야기와 실천 팁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후에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아이를 무조건 가르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게 부모와 자녀의 진정한 관계구나 라는 작은 깨달음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실제 가정에서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내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녀가 무시할 때 그 무시가 지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태도와 대화 방식을 바꿔야 하며, 그 변화는 공감과 존중에서 출발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길고 복잡한 과정이라 할지라도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부모와 자녀 모두가 새로운 관계의 기쁨을 느끼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아이가 내 말을 무시하는 상황이 닥치면 감정이 앞서서 화부터 난다라는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사실 이런 반응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부모도 인간이기에 자신이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 아이가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 분노나 서운함, 심지어 배신감마저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그 감정의 단계를 지나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혹은 부모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을 포착할 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새로운 대화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심리학에서 제안하는 몇 가지 접근 방식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정 라벨링, 이모션 레이블링 기법입니다. 아이가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 부모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게 사실이지만 그 순간에 지금 내가 느끼는 건 아이에게서 소외당한다는 느낌이구나. 혹은 사랑받고 싶었는데 거절당한다는 느낌이구나라고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라벨링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감정이 나를 지배하기보다는 내가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녀에게도 이 기법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심드렁한 태도로 부모를 대할 때 내가 지금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답답하거나 귀찮은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걸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것이죠. 물론 아이가 선뜻 맞아요, 지금 귀찮아요 라고 털어놓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모가 내가 너의 감정을 알고 싶어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대화가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둘째, 긍정 예측, positive prediction입니다. 아이가 부모를 무시한다는 상황이 반복될수록 부모는 또 저러겠지라는 부정적 예측을 갖게 되고, 이는 대화 시작 전부터 이미 긴장감을 높입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오늘은 혹시 다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긍정적인 예측을 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대화에 임하는 태도나 말투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그에 따라 자녀의 반응도 달라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셋째, 가치 찾기, 배류 파인딩입니다. 우리가 아이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지 그 근본적인 가치를 되새기는 작업입니다. 나는 아이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이 관계를 통해 내가 진정으로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자문해보면 부모 자신도 아이와의 긍정적 관계 속에서 얻고 싶은 사랑, 유대감, 성장의 기회 등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가 내 말을 들어야 내가 편하니까가 아니라 우리 둘 다의 성장을 위해서라는 더 근본적이고 긍정적인 동기가 강화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동기가 분명해질수록 부모가 순간적인 화나 섭섭함에 휘둘리지 않고 조금 더 일관적이고 인내심 있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작은 성공에 대한 자축, 셀프 셀러브레이션입니다. 부모가 큰맘 먹고 대화 방식을 바꾸려고 노력했는데 아이가 하루아침에 태도를 180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미묘한 변화라도, 예컨대 아이가 예전에는 전혀 대답을 안 했는데 지금은 글쎄 정도라도 말문을 열었다면
오늘은 그래도 대화가 조금은 열리는 느낌이었어. 이 정도도 큰 발전이야. 라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자축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쌓이다 보면 부모 자신의 동기도 더욱 단단해지고 지속적인 실천이 가능해집니다. 또 자녀가 미약하나마 보여준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정해주는 부모의 태도는 아이에게도 이제 나도 조금씩 부모와 소통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다섯째, 전문가 도움도 고려하기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이 깊어져서 정말 대화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라면 가족 상담이나 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교육 훈련이나 코칭을 통해 부모는 새로운 관점을 얻고 자녀 역시 제3자의 중재로 인해 부모와의 대화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시도해 볼 기회를 얻습니다. 이런 과정은 결코 부모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더욱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이러한 부가적인 접근 방법까지 포함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는 문제는 단순히 아이의 태도 불량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개선해야 할 의사소통과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법은 부모의 태도 변화와 공감적 대화법, 구체적인 실천 과제, 더 나아가 심리학적 기법과 전문적 도움에 대한 열린 태도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폭넓은 관점에서 접근할 때 무시라는 단어가 주는 무거운 느낌이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소통과 이해의 가능성이 자라나게 됩니다. 더불어 명언 채널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답게 우리는 앞서 소개한 명언들, 예컨대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이나 칼 로저스의 공감 이론을 다시금 떠올릴 수 있습니다. 결국 한 아이가 성장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를 둘러싼 부모,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교육 환경 모두가 함께 영향을 주고받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가 자녀를 향해 공감과 존중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단지 부모와 자녀 사이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 더 큰 사회적 의미를 가집니다.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대하는 방식은 곧 우리가 미래 세대를 어떠한 태도로 키워내고 있느냐를 반영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점은 주변 다른 부모들과의 대화와 경험 나눔입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부모들이 서로의 사례를 공유하고 작은 성공이나 실패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풍부한 아이디어와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나 커뮤니티를 통해 비슷한 상황을 겪는 부모들과 연결되면 우리 집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라는 안도감과 저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구나 라는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부모를 무시한다고 느끼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마다 우리는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아이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고 아이가 내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갈 수 있을까? 라고 말이죠.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답해보는 과정 자체가 이미 부모와 자녀 사이의 소통을 위한 문을 열어젖히는 한 걸음이 됩니다. 물론 이 길이 언제나 쉽고 빠른 해결책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노력한다면 지금껏 무시로만 보이던 아이의 태도 뒤에서 사실은 나를 더 이해해줘, 나도 존중받고 싶어라는 목소리가 들려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때 부모와 자녀는 아주 작은 대화 한 조각이라도 같이 만들어가며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컨대 자녀가 부모를 무시한다는 것은 결코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에서부터 공감과 존중을 동력 삼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관계를 전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스스로를 탓하기보다는 우리는 아직 이 방법을 시도해보지 않았을 뿐이구나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접근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말로는 길게 설명드렸지만 결국 핵심은 부모가 먼저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며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받아들인다는 단순한 태도에 있습니다. 그 태도가 진심으로 전해지는 순간 자녀의 무시라는 벽도 서서히 흔들릴 것이고 언젠가 부모와 마주 앉아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꺼내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우리가 한 발 더 가까워졌구나라는 실감과 감동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이처럼 긴 과정을 요약하자면 부모는 결코 완벽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진심과 노력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가꾸는데 꾸준히 힘을 쏟는다면
무시로 얼룩졌던 관계도 이해와 협력으로 채색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희망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궁극적인 메시지이자 오랫동안 명언 채널이 추구해온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한 걸음씩 함께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마무리를 앞두고 조금 더 따뜻한 시각을 제시하기 위해 짧은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한 부모가 우리 아이는 정말 틀렸어요. 제 말을 듣지 않고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라며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상담가는 부모에게 그럼 지금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고 부모는 한참 고민하다가 글쎄요. 게임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는 게임이 해롭다고 생각해서 대화를 안 해봤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상담가는 그렇다면 오늘부터 일주일간 아이가 게임하는 모습을 옆에서 관찰하고 어떤 부분이 재밌는지, 왜 그 점이 아이에게 흥미로운지 물어봐 주세요. 대신 절대 비난하지 말고 그냥 궁금한 마음으로 물어보시기만 하세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부모는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해봐야 하니까 라는 마음으로 시도했고 일주일 후 다시 찾아왔을 때 부모의 표정은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아이랑 그렇게 게임 얘기를 해본 적은 처음이었는데 놀랍게도 아이가 저한테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알려주더라고요. 사실 저는 게임이 해롭다고만 생각했는데 아이 입장에서 보니까 전략적인 사고도 하고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협력도 하는 등 좋은 면도 있더라고요. 그러자 아이도 제게 점점 다른 얘기들을 꺼내주기 시작했어요. 엄마, 사실 나 요즘 이런저런 고민이 있어 하면서요. 이 짧은 일화가 보여주듯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면에는 때때로 부모가 내 세계를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좌절감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나는 너의 세계가 궁금해, 좀 알려줄래? 라는 태도로 다가가면 아이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무시라는 무의미한 방어 대신 소통을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가 조금 더 노력하고 한 발 다가가는 태도를 보여준다면 자녀의 무시 속에서도 사실은 나를 알아줘라는 작은 신호를 발견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부응해줄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한층 성숙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상호작용이 시작됩니다. 이 일화를 소개드리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녀에게도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무시하는 행동을 보일 때에도 그 깊은 곳에는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들께서는 무시라는 표면적인 태도에만 상처받기보다는 그 뒤에 있는 진짜 메시지를 이해해 보려는 시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 자녀가 엄마, 아빠, 나는 사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어라고 말해줄 때 그때 비로소 부모와 자녀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최종적인 관계 개선의 모습이자 서로를 향한 존중의 시작이 아닐까 합니다. 이 마지막 작은 덧붙임으로 한 가지 사실을 상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명체와도 같아서 한 번의 노력으로 고정된 상태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공감하고 존중하며 작은 변화를 만들어갈 때 그 순간순간의 대화와 행동들이 결국에는 아이의 기억 속에서 우리 부모님은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나를 하나의 인간으로 인정해 주었지라는 긍정적인 감각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억들이 쌓여서 자녀가 훗날 어른이 되었을 때에도 자신의 부모를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로 떠올릴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부디 이 영상에서 함께 나눈 방법들과 메시지가 여러분 가정의 소중한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를 무시한다고 느껴지던 그 순간이 오히려 부모와 자녀가 더 깊이 연결되는 새로운 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한 줄만 덧붙이자면 변화를 위한 단 한 번의 시도조차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시도가 쌓이고 쌓여 언젠가는 아이와 마주 앉아 서로의 진심을 나누는 그 아름다운 순간을 선물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